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보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5가지 정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자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금 대리 청구 시 전자적 인증 방식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지급받는 건데요. 보통 이 보험 수익자가 부모님이 되었을 때는 나이가 많거나 혹은 어디가 아프셔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자녀들이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수익자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는 부모님이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고, 그리고 이제 위임장에다가 이 보험금을 내 자녀한테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인감 도장을 찍어서 보험사한테 제출해야지만 보험사가 자녀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수익자인 부모님이 나이가 많거나 혹은 이제 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는 이게 쉽게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좀 번거로우니 이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현재처럼 그런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과 핸드폰으로 인해서 전자인증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리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 사망보험 보험 수익자의 지정 방식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단체보험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큰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데, 회사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보험사한테 내고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하고,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로 지정했을 때는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회사를 보험 수익자로 했을 때는 분쟁이 꽤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냐면은, 이 사람이 일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회사가 수익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보험금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도중에 다치거나 죽은 경우 이 보험금이 회사로 되어 있다라면 회사는 수익자가 본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로 유가족들은 내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왜 니네가 갖고 가냐? 유가족이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대립이 됐던 거죠. 이에 대법원에서는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이 돈은 회사가 갖고 갈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업무 외에 일상생활 중에 다치거나 죽는 경우 이때 회사로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이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이제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생활 중 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발표를 한 건데, 사망보험금 외에 나머지 생존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경하는 사안이 뭐가 있냐면은,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이후에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 이 책임준비금을 현재로서는 일시금으로 보험회사한테 납입을 해야지만 그 보험계약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보험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회사한테 많이 내야 되거든요. 뭐 어쩔 때는 뭐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직업이 바뀌었는데 왜 내가 보험회사한테 책임준비금을 몇백만 원을 더 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씨 이 보험 해지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금감원에서는 이 일시금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분할로 납부를 해서 책임준비금을 계산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직업이 바뀌는 경우에는 내 위험이 올라갔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위험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는 앞으로는 계속 내야 됩니다. 이에 더해서 책임준비금의 지급 방식을 일시금과 분할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 분할로 하는 경우에는 자녀 보험료 납입 기간과 5년 중에 긴 기간 동안 증액보험료에 합산해서
이거를 책임준비금을 납부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 이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상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납부를 이제 분납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납부금만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자도 추가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보험회사가 직권 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연 이자를 개선하는 방식을 신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넘어가면은 해지를 하는 경우는 총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직권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보험 소비자가 계약자가 보험회사한테 전화해서 나 이제 그만하겠어 라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계약자가 전화를 했을 때에 보험회사는 해지가 되는 경우는 해지환급금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해지환급금은 전화를 하고 나서 바로 지급이 되거나 늦게 되면은 지연 이자가 이제 붙게 되는데, 이거는 뭐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직권으로 해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 위반을 했을 때인데요. 보험회사가 이런 이제 해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해지 의사 표시가 이제 계약자한테 도착해야지만 그때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점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착 시점으로 해서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좀 분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지 의사 표시가 도착한 날부터 해지환급금 지연에 대한 이자를 가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대상 기간의 명확화입니다. 뭐 다른 말로 이제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이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보험금도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지 의무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데, 청약서는 일반 보험 상품의 청약서도 있고 간편보험의 청약서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각각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약서에 그 질문하고 있는 기간에 본인이 어떤 치료력이 있으면 그 사실대로 이제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보험 상품의 청약서를 보면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확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3개월이라는 기간이 소비자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날짜가 2025년 1월 1일이라고 치고 제가 2025년 4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오늘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뭐 어떤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질병 확정 진단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1월 1일이고 4월 1일이기 때문에 하루가 안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보험자나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건 3개월 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험회사한테 오늘 치료받은 사실을 얘기 안 하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거꾸로, 야, 그건 3개월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을 했다, 니네한테는 이제 보험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는 이 1월 1일과 4월 1일은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되는 그 3개월 이내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가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거는 당신들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를 좀 더 명확화해서 보험회사랑 소비자가 다툼이 없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뭐 소비자와 이제 보험회사 간에 이제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한 것 같고요. 단체보험의 그 수익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2025년도에 바뀌는 보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 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